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요, 렌즈입니다. 렌즈는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진 장비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은 렌즈가 없으면 또 좋은 렌즈가 아니면 좋은 사진을 못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렌즈는 사진 장비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몇 회에 걸쳐서 다양한 렌즈에 대한 그런 종류에 대한 특징, 사용 방법, 올바른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렌즈는 실질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그러면 렌즈가 없어도 사진은 찍힙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있어서 렌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렌즈가 없으면 사진을 못 찍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렌즈가 없으면 또 어떻게 찍느냐? 제가 올려놓은 사진 강의 중에 그 사진의 발명사 쪽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초창기 사진술 에 사용됐던, 그러니까 사진 발명에 사용됐던 그런 장비 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장비가 사용이 됐어요.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두운 상자라는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우리가 지금 카메라 하는 게 그 방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는 이 사진술이 발명되기 수백 년 전부터 과학자나 특히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보조 도구로 사용됐던 게 이 카메라 옵스큐라였는데요. 이 초창기 카메라 옵스큐라에는 렌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피놀이라고 그래서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 앞에 카메라 옵스큐라를 설치하고, 그래서 구멍을 통해 들어온 이미지, 반대편 벽에는 그 이미지가 맺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맺혀진 이미지를 화가가 들어가서 이렇게 스케치하는, 드로잉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게 카메라 옵스큐라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술이 발명되기 수백 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거고, 최초의 문헌은 1544년인가 그 사진 발명사 강의를 들으시면 더 확실한데요. 1544년인가에 그 도서에, 책자에 올라오면서부터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책에 소개되기 전에도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사용됐기 때문에 1544년 정도라고 그러면은 1839년에 사진술이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30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러니까 4, 500년 전부터도 카메라 옵스큐라는 사용이 되어 왔던 거고, 그때 사용되던 카메라 옵스큐라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렌즈는 없었다. 근데 이 렌즈도 언제 나오냐면요, 사진술이 발명되기 수백 년 전에 렌즈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그 빛의 굴절에 의해서 영상을 어떻게 맺힙니까? 거꾸로 맺힌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꾸로 맺히는 이미지를 따라 그리는 건데, 이 구멍이 작다 보면 우리가 배우는 피사계 심도라는 게 있죠. 조리개 구멍이 커지면 피사계 심도가 낮아져서 초점 맞은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보이는 거고,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하면 그 심도가 깊어져서 화면의 전체적이든가 이 초점 맞은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요. 이 구멍 자체를 우리는 지금 조리개라는 걸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조리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박스에, 집채만한 박스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반대편 쪽에다가 그 캔버스 같은 거, 속칭 도화지죠, 이런 그림 그릴 그 종이를 붙여놓고 거기에 비친 영상을 스케치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멍을 따로 조절하는 기계 장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을 크게 하면 빛의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창란원인데, 그 창란원이 큼직큼직한 게 들어와서 영상이 흐릿하게 맺혀요. 그렇지만 방안은 좀 환하겠죠. 근데 구멍을 또 작게 하니까 그 빛의 입자인 창란원이 미세해져서 선명한 이미지를 맺히긴 하지만 어두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두 가지 다 불편한 거예요. 밝아서 좋았지만 이미지가 불선명하고, 어두웠지만 이미지는 선명하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명은 생활의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발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바론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도, 이 사람도 눈이 안 좋아서 나이가 먹었는지 이 돋보기를 끼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돋보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피놀 카메라를 들고, 그러니까 카메라 옵스큐라를 들고, 어떻게 하면 이 그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상의 선명도나 밝기가 변하는 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연구하다가 그냥 그 쓰고 있던 돋보기를 그 바늘구멍 앞에다가 갖다 대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본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보니까 구멍이 크든 작든지 간에 벽면에 비치는 이미지는 선명하더라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돋보기라는 거는 볼록 렌즈인가 그렇다고요. 빛을 모아주는 역할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모아줘서 화면의 중앙은 선명한데 주변부는 어둡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험은 우리가 피놀 카메라를 써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목 렌즈라고 그래서 빛을 분산시켜주는, 그래서 볼록 오목이 일조가 되는 이런 형태의 렌즈들이, 그러니까 빛을 모아주고 분산해서 화면의 중앙과 주변이 다 선명해지는 이런 형태의 렌즈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즈를 구입하려고 그 렌즈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이렇게 렌즈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은 그 렌즈에 대한 그런 소개 설명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군 몇 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워 들은 얘기로는 몇 군 몇 매에서 볼록 오목이 1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게 몇 매가 모아졌냐, 이렇게 군이나 매수가 많은 렌즈일수록 우수한 렌즈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형태로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렌즈는 그런 이유에서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건 나중에도 뭐 렌즈 파트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선명하고 정밀한 렌즈가 좋은 렌즈는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 효과에 맞는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죠. 근데 모든 분들이 하여튼 정밀하고 퀄리티가 좋은 렌즈가 가장 우수한 렌즈다라고 착각들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렌즈가 없이도 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피놀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판매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5mm, 그러니까 소형 필름을 끼는 피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 지금 이게 저는 4-5인치 피놀 카메라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필름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와이드 형태의 카메라, 피놀 카메라다 보니까 그 선명도가 망원이나 이런 거보다도 조금 더 화각이 넓게 찍히다 보니까 그 바늘구멍 가지고만 찍지만 그래도 다른 피놀 카메라보다는 약간 이미지 선명도가 살짝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시간 노출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장시간 노출. 왜냐하면 구멍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감도나 사용하는 필름의 감도에 따라서 노출가, 촬영하는 노출값은 틀려지지만 일반적으로 구멍 하나, 아주 작은 구멍 하나로 되어 있어서 노출 시간이 길게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셔터 스피드가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라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이 캡셔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렌즈 피놀 앞을 막았다가 손을 떼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거는 자동으로 안에서 이렇게 닫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주 원초적인 기능으로만 돼 있어서, 그렇게 내가 찍고자 하면 스탑워치를 눌러갖고 만약 10초다 그러면 10초를 보고 바로 캡셔터 피놀 쪽을 막아주면 되는 게 이게 셔터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노출에 의한 블러 촬영이 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이미지가 선명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특히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면 저도 지금 이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는데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먼 것도 잘 안 보이는 이렇게 자꾸 눈이 침침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 요즘 나오는 뭐 TV라든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즈의 하이 퀄리티들은 실질적으로 그건 기계적인 시각이다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계적인 시각에 의한 사진의 표현의 방법이나 효과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본 느낌 비슷하게 표현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피놀 사진이 훨씬 더 그 인간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라고 그러면 피놀 카메라로 한번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고요. 우리나라 카메라점이나 이 재료상에서는 피놀 카메라를 판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몇몇 강의에서 그 세계적인 그 웨어하우스라고 그랬죠. 이 도매상인 bhphotovideo.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H 얘기를 하는데 뉴욕에 본사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종류의 피놀 카메라를 지금도 팔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렌즈는 꼭 사진을 찍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는 아니지만 이 카메라에 있어서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렌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 어떻게 맺힌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메라 옵스큐라 설명할 때 거꾸로 맺혀. 빛의 굴절에서 렌즈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맺히는 게 아니라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위에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 이렇게 영상은 뒤집어져서 근데 상하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좌우도 뒤집어지죠. 좌우도 뒤집어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나중에 저 카메라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펜타프리즘에서 그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그런 형태의 정립 정상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얘기를 하는데 좌우나 상하가 똑바로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구형 형태의 렌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이게 지금 대형 카메라의 초점 글라스 쪽인데요. 이렇게 위아래 그 다음에 이건 좌우가 구분은 잘 안 되지만 좌우까지 거꾸로 비치는 빛의 굴절에 따라 이미지는 역상으로 보이게끔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이거 뭐 렌즈를 낀다고 해서 이 역상이 제대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아까도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빛의 굴절에 따라 이미지가 역상으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DSLR을 얘기합니다. 미러리스 말고요. 그 다음에 필름 카메라에서도 SLR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싱글 렌즈 리프렉스 카메라.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반사경이 붙어 있어서 이걸 리플렉스 반사시킨다 그래서 렌즈는 하나고 반사경이 붙어 있다 해서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SLR 그러는 거고 디지털 카메라는 그 앞에다가 디지털을 붙여서 DSL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반사경이 뭘 해주냐면 역상을 세워주는 거예요. 역상을 그러니까 상하를 세워주는 게 요 반사경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형 카메라라고 하는 건 웨스트 레벨 파인더라고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 펜타프리즘이 옵션입니다. 우리가 소형 카메라를 이렇게 마름모로 된 게 헤드 부분에 있는데요. 요게 펜타프리즘인데 이 소형 카메라는 요게 고정으로 돼 있어요. 옛날 필름 카메라는 고급형 카메라에는 이 펜타프리즘이 떨어져서 웨스트 레벨 파인더도 됩니다. 근데 중형 카메라는 이 펜타프리즘이 고정이 아니라 웨스트 레벨 허리에서 보는 형태의 파인더가 이 기본 옵션이고요. 요 펜타프리즘은 따로 구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반사경에서 상하는 세워주고 요 펜타프리즘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두 번 튕겨줘 갖고 좌우까지 바꿔주는 건데 요 펜타프리즘이 없는 중형 카메라, 웨스트 레벨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좌우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요 좌우를 바로 세워주는 게 펜타프리즘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아까 보았던 뷰 카메라, 대형 카메라는 펜타프리즘도 없고 반사경도 없다 보니까 상하 좌우가 거꾸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신속한 촬영은 약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옛날 사진가들은 특히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나 이런 사람들은 핸드 카메라라고 그래서 4, 5인치 카메라를 그걸 들고 스냅 사진을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저부터
전부터도 그렇게 찍어보질 않았고 또 무겁다라는 생각에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카메라로 이렇게 스냅을 찍기가 굉장히, 왜냐하면 상하 좌우가 반대이기 때문에 펜타프리즘도 없고 웨스트 레벨 반사경도 없고 그래서 힘든 경우인데 옛날 사진가들은 다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가 반대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렌즈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빛의 굴절에 따라 역상으로 보이는 걸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에서 되는 것이다라는 걸 그냥 참고로 렌즈가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참고로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렌즈는 우리가 초점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초점거리에 따라 렌즈의 종류별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렌즈의 초점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요즘하고는 좀 많이 틀려졌어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렌즈의 초점거리는 이 렌즈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렌즈의 중심. 그래서 딱 뭐 렌즈의 중앙이 아니라 광학적인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냥 렌즈의 중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렌즈의 중심에서 이미지 센서, 필름, 까지의 면, 요 거리를 우리는 초점거리다라고 얘기해서, 요 거리가 50mm다 그러면 50mm 렌즈, 요게 100mm이면 100mm 렌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mm면 28mm 렌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는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가 있고 크롭 바디 이미지 센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거리하고 요 초점 거리가 일치하는 또는 일치하거나 비슷한 렌즈를 우리는 그걸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형 디지털 카메라에서 풀 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50mm가 표준 렌즈로 사용되고 있다. 왜?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거리와 렌즈 초점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mm로. 그래서 그걸 표준 렌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표준, 광각, 망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망원 쪽으로 갈수록 이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렌즈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렌즈의 중심이 렌즈 앞쪽으로 당겨져서 실질적으로 초점거리는 길어졌지만 렌즈의 경동의 길이는 길어지지 않는 그런 렌즈들이 꽤 많이 나와 있다. 그건 이제 제가 고파트 렌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초점 50 몇 미리 렌즈다 몇 미리 렌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 부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점 거리는 간단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사용하는 렌즈의 기본적인 정보는, 요즘은 렌즈 경동, 둘레, 우리가 렌즈의 그 를 우리가 경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동 둘레 쪽 필터 끼기 그 앞부분에 있는 것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렌즈들은 렌즈 앞쪽에 렌즈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캐논 렌즈고 줌 렌즈고, 그러니까 브랜드는 캐논이고 뭐 얘 같은 경우는 니콘인데 얘네들은 니폰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코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몇 미리 렌즈고 메이드 인 재팬이고, 렌즈의 밝기는 2.8이고 초점거리는 35mm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렌즈 정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렌즈가 초점거리가 몇인지, 최대 렌즈의 밝기, 이게 조리개 숫자거든요. 2.8이라는 게 얼마만큼 조리개가 구멍이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렌즈의 경동이 밝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렌즈가 밝다라는 얘기고, 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렌즈는 어두운, 그러니까 구멍이 크게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요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즈 앞쪽에 렌즈의 기본적인 정보는 기록돼 있다. 근데 요즘은 간혹 나오는 렌즈들은 둘레, 경동 둘레 쪽에 표시되어 있는 렌즈도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그 렌즈가 왜 필요했는지, 렌즈는 언제부터 사용이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초점거리 몇 미리 렌즈다라고 하는 초점거리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것인지라는 거 하고, 렌즈의 명칭, 렌즈의 기본적인 정보는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